자, 일단은 미국 대선이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6월이고 이제 곧 7월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 7월 달과 10월 달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거기 때문에 두 대선 후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선 우리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두산 로보틱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이제 워딩이 없다 보니까 곧바로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요.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점검을 해드리면 일단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트럼프 당신이 경제를 망가뜨려 놨고 그 경제를 내가 떠안으면서 지금 취임을 했다. 그걸 내가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리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일자리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뭐 삼성전자, LG 엔솔, 그죠? 2차 전지나 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들이 이 제조 라인들이 핵심 또 이거예요.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제조 라인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지금 공장들 굉장히 또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거 내가 연임해서 끝내야 된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이 늘릴 거다. 근데 트럼프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주가를 봐라.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주박인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에 계속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내가 할 때는 경제 호황이었다. 당연히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죠? 지금 뭐 펠로시 의장의 딸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대선 초반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나 경제 좋았다. 바이든은 아니다. 반론할 때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반론할 때 공장들 많이 불러오고 있고 삼성전자 못 봤냐? 삼성까지 직접 언급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바이든이 역시나 이제 첫 대선 토론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결국 공장이 어디에 지어지고 있다? 미국에 지어지고 있다. 이게 경제, 물가, 일자리 다 연결된 핵심 워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 그죠?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시장에 화폐는 많이 풀어놨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도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나서 이렇다 할 당장의 모멘텀,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11월 당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뭐 한미반도체, 뭐 알테오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항상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 좋은 얘기는 있어도 안 해. 있어도 부각을 못 받아. 제가 드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여러 가지 호재들은 결국은 하나둘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이 주가의 바닥을 다지면서 끌어올라올 때 이거 옛날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현실화가 됐을 뿐인 거고요. 그리고 두산은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호재라는 거는 분위기를 바꿔주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 대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일자리, 제조업 리쇼어링 이런 것들에 거론되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는
두산 로보틱스의 호재가 플러스 알파로 등장했을 때는 대선주로 엮이면서 원래 재료보다 2배, 3배는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로 들어가면은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 내용에서 흑자를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영업이 흑자가 났습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흑자입니다. 요게 또 상징적이거든요. 이제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네. 적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이네. 그죠? 얼마를 많이 벌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버는 기업이네. 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선과 주요 호재들이 함께 겹쳐졌을 때는 그럼 너 앞으로 돈 잘 벌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한 번 더 플러스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충분히 이런 그죠? 전고 라인 12만원 이런 것들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2월달, 3월달 보호 예수 물량 나왔을 때 그리고 최근 6월달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쪽 창구를 보시면은 3월달에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죠? 6월 21일에 대량의 순매수가 또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코스피 200 편입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최근 상승세에 따른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왔던 단타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 모두가 실망을 했던 순간일 거예요.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순간이었는데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최근에 매수를 했다면은 이제 손절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손절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이 음봉을 보면서. 왜? 애초에 여기서 그 고민을 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강했던 흐름이 아니에요. 이 음봉이 뜨고 나서부터는. 왜냐면 이 음봉에도 거래 대금이 1,000억이나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6월 21일 날 1,400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고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 대량의 순매수가 또 들어왔다. 근데 웃긴 거는 이 매수 흐름들이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계속 여러 개 말씀을 드려왔었던 두산 로보틱스 이 매집 흐름은 제가 그냥 뭐 말을 지어내거나 뭐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가 물량을 매수하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는 그 가격 구간은 결국 뭐다? 어떠한 특정 집단 세력이 매수를 해주는 즉 매집을 해가는 구간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런 호재가 없는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할까?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좋은 호재 나오는 것들 이런 거 담기에도 바쁠 텐데 왜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를 그죠? 해왔을까? 당연히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주 움직임을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당장의 이 흐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선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대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결국 두산 로보틱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죠? 어떤 게 관건이 될까? 질문을 하신다면 답은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요. 뭐냐면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그죠? 로봇기업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은 22년도, 23년도, 그죠? 점점 준비합니다. 삼성전자 시작으로 해서 SBB테크, 테슬라, 휴머노이드, 그리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점점 이제 로봇에 대한 기업들 시장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공지능의 그 다음 연결고리는 젠슨왕이 뭐라 그랬어요? 로봇이라 그랬어요. 로봇 시장이 지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안에 비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수요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그게 대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이슈를 강화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든도 동맹국가와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개편하겠다. 둘 다 뭐예요? 중국에 들어왔던 거 다 가져오겠다. 그죠?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공장을 가져오겠다. 어떤 공장이든 결국 이제 물류자동화, 공장의 자동화 이 시스템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 협동로봇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협동로봇은 전통형 산업 로봇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에요. 가격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비싸요.
비싼 건 이제 1억 원대도 하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장에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 가격도 비싸.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산업용 로봇을 들여놨는데 이 공장에 도입한 1억 원에 가까운 산업용 로봇에 들어간 비용 회수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협동 로봇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가라는 거예요.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배당 2천에서 6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금리도 비싸고 그동안 뭐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쓰기엔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저가의 로봇을 찾게 되는데 이게 또 설치가 편하네, 운영하는 것도 편하네, 사람과 함께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산의 효율도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협동 로봇 자체가 좀 섬세하고 반복적인 단순 노동에만 접목이 되고 무거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애초에 그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협동 로봇을 빠르게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공장에서 무거운 것만 들고 옮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3kg에서 16kg 이런 소형 물건 제품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룬단 말이에요.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반도체만 해도 무겁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그죠? 소자들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높은데 이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도 붕괴되고 물가도 오르고 난리가 났을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이 또 이 로봇 시스템을, 협동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게 성장을 한번 크게 보여줬어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또 성장을 했던 배경이 존재하고,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떻게 된다 이랬을 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독일의 제조 공장. 뭐야 이거 많이 죽었는데 다 중국에 있었네. 팬데믹으로 미국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물류와 공급망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미 겪어본 거예요. 이 제조 기지가 중국에게 다 있다는 건 얼마나 또 큰 리스크인지. 중국이 딴 마음 먹으면은 또다시 경제적인 쇼크를 또 유발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비즈니스를 좀 끌어내는 추세고, 여기에 또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저가형 로봇 이런 것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세금 25%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주 무대는 미국과 유럽이 될 거고, 로봇 시장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제조 공장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관세를 때려버리고 있죠. 엔비디아도 미래의 움직임은 로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로봇의 끝판왕은 인공 지능이 가장 접목이 잘 되는 인간형 로봇이 되겠지만은, 근데 젠슨왕도 테슬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형 로봇이 분명히 이 테크의 마지막 하이엔드인 것은 맞지만 그 시장이 무조건 휴머노이드가 클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다 다양한데 그 모든 시장들은 절대 작지 않은 시장 규모다.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클 거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협동 로봇의 설치 증가 추이를 보시면은 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22년도, 2030년도까지도 시장 규모가 매년, CAGR을 보시면 매년 성장한다는 걸 또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안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성장하고 있는 이 로봇 산업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키 맞추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기대감이 나오는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한 차례 보다 또 강하게 10% 오르게 50% 오른다거나 이런 결과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대선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물가, 경제 잡겠다, 공장 우리가 많이 받아왔다,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 하이닉스 다 들어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뭘로 이어져요? 미국 경제 중심으로 이어지고, 그 미국 경제 중심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결국은 로봇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알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혀 모멘텀이 없거나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두산이 최근에 이야기한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 팔레타이징은
이게 모든 물류 공정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바이오,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 옮기고 나르고 하죠. 그죠? 모든 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뭐 용접 로봇, 건설 로봇,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홈페이지, 두산 로보틱스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가면은 원전 SMR 관련해서도 소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더 없다.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2차전지 인공지능 한 번씩 랠리를 보여주었는데, 물론 이제 2차전지나 인공지능 둘 다 모두 좋은 첨단 산업이 되고 또 미래 섹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거지만, 얘네가 계속 주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얘네가 계속 주도하지는 않고 계속 섹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국 미국 대선에서도 확인이 됐지만은 계속 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경제,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 공장 들여왔다.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 들여왔고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했다. 그래서 물가 어떻게 잡을 거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일자리 많이 늘려가고 있다. 사람들 소비 굉장히 또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소비가 계속 촉진이 되면은 물가를 잡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는 금리 인하 들어가면서 기업들 부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탐욕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때요? 생산에 대한 이런 물가, 기본적인 단가를 좀 낮춰주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소비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생산이 줄어들어서도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그죠? 기업들 너무 올가매있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흐름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실 때는 최근 이 두산 로보틱스 뭐 코스피 200 편입되고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CES 2024 2월달 MSCI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는 단기적인 수급 이슈였다면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대선이라는 11월달 대선이라는 엄청난 모멘텀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결국 두 대선 후보가 얘기한 건 경제와 물가, 그래서 전쟁에서도 러우 전쟁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경제 물가거든요. 두 이야기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했고 뭐 이야기 뭐 했다고 해가지고 벌써 시장이 들썩이는데, 경제 물가에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는 협동 로봇이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생산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여기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매수하자고 말씀드린 흐름, 그죠? 단체 문자 신청해서 같이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두산 로보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면 우리가 매도할 때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좋아요와 댓글, 구독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 대선에서 이야기 나온 게 정말 많은데, 사실은 이걸 영상 하나에 다 담기에는, 그죠? 이미 여기에서 뭐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기후위기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기후위기. 날씨, 지금 또 미국은 엄청난 폭염이라고 하니까 그게 또 화두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뭐 탄소, 당연히 또 이런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놓여져 있고요. 그죠? 하나 좀 소스를 드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두산 에너비티 주가가 한순간 또 수급이 들어오는,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형국도 보여졌으니 말이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두산 로보틱스 오늘 대선에 관련 내용을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 대선에 관련된 내용들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수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니까 함께 참고해서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시작할 순간이니까 차트에만 연연할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텀에 집중할 순간인 거예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또 영상 올려드리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